안녕하세요. 오늘은 PTU 협업적 진로 디자인 제12강 직업 탐색 네 번째에 해당하는 희망 직업 진로 장벽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장벽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로 장벽이란 개인이 진로를 선택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어렵게 하거나 방해하는 요인들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즉 진학, 취업, 직장 생활 등 진로 전반에 있어서 자신의 진로, 목표나 선택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진로 장벽이란 그 용어는 진로 장벽과 관련된 연구가 처음 진행된 1970년대 초반 미국의 연구자들 중심으로 진로 발달이나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들을 지칭하는 의미로 장벽 또는 지각된 장벽 등의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후에 학자들에 의해서 스완슨이라든가 토카에 의해서 진로 장벽 검사를 개발하게 되었고요. 관련 연구가 지속됨에 따라서 진로 장벽이라는 용어로 통일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김은영 씨의 진로 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또 진로 장벽, 진로 장애 등이 혼용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진로 장벽이라는 용어로 정착되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진로 장벽은 객관적인 사실이나 상황이라기보다는 개인이 객관적인 사실이나 상황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개념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진로 장벽은 진로를 결정하거나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장애 요인이므로 단순히 진로 탐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또한 그 문제 요소들과는 구별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진로 장벽의 정의들은 개인이 지각하는 내적 장벽과 또 외적인 장벽을 진로 장벽의 개념 정의에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적 장벽은 개인의 심리적 측면의 장벽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외적인 장벽은 환경 배경적인 장벽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장벽들은 진로 선택, 의사 결정, 취업, 직장 생활에서 승진, 지속적 근무 등 또한 전직, 실직, 퇴직 등 여러 과정에서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적 진로 장벽을 보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기 이해의 부족, 또 진로 및 직업 정보의 부족, 낮은 자신감, 학습 부진, 문제 회피, 낮은 성취 욕구, 직업에 대한 편견, 또 기타 신체적 장애, 부정적 사고 이런 것들이 개인적 진로 장벽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외적인 진로 장벽인 즉 환경적 장벽은 어떤 거냐? 경제적 어려움,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주변의 기대, 경제적, 문화적 여건, 사회의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
성 역할 고정관념, 교육 장벽, 인종 차별, 기타 낮은 직업 전망, 노동시장의 제약, 이런 것들이 환경적인 장벽, 즉 외적인 진로 장벽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로 장벽 기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진로 장벽은 객관적인 현상이 아니라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느낌이나 감정, 반응을 의미합니다. 또 진로 장벽이 발생하는 기제에는 어떠한 자극과 반응 사이에 각 개인이 해당 자극을 어떤 방식으로 인지하느냐, 생각하고 사고하느냐가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즉, 같은 조건과 환경에 처해 있다 해도 개인이 그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해당 요인은 진로 장벽으로 인지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해당 진로 장벽 요인을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향후 보이는 감정과 행동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다시 진로 계획 및 실천 과정의 방해 요소 또는 기회 요소로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진로 장벽의 발생 기제를 이해하고 진로 장벽 요인을 좀 더 긍정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진로 장벽 기제 메커니즘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진로 장벽 대처 유형입니다. 진로 장벽을 어떻게 대처할 거냐라는 것이죠. 진로 장벽으로 인한 어려움은 진로 장벽 요인 그 자체로 인해서 발생한다기보다는 그에 대한 개인의 인식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을 점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모델을 한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모델은 이러한 진로 장벽의 유형을 대처하는 유형 중에는 첫째 모델은 깨뜨려라, 둘째 모델은 넘어서라, 셋째 모델은 돌아가라, 넷째 모델은 돌아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4가지 대처 유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로 장벽 대처 유형 중에 첫 번째 해당하는 깨뜨려라, 장벽을 깨뜨려라 라는 겁니다. 각종 편견과 고정관념, 차별적 인식 등 다소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신념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로서 이러한 사고의 오류를 인식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적극적인 해결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깨뜨려라고 하는 이 대처 방법 중에는 2가지 유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개인적인 유형이요, 하나는 환경적인 유형입니다. 먼저 그 하위 요인, 개인적인 유형에 있어서 하위 요인이 2가지가 있는데요. 자아 존중감, 신체적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자아 존중감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난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신체적인 조건의 하위 요인에 예를 들어 보면은 이렇게 뚱뚱한데 나중에 직업이나 가질 수 있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환경적인 요인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입니다. 남자가 그런 직업 가졌다가는 모두 다 무시할 거야. 또 반면에 여자가 그 남성적인 직업을 또 가졌다가는 무시당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깨뜨리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자아 존중감, 신체적 조건, 또 환경적으로 성 역할 고정관념에 머물러 있는 자신의 인식을 점검하고 그 생각을 바꾸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깨뜨리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을 깨뜨리고 환경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을 깨뜨리는 그런 작업이 바로 이 진로 장벽에 대한 첫 번째 기저 대처 유형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진로 장벽 대처 유형 중에는 넘어서라입니다. 진로 목표에 비해서 개인의 능력 및 태도, 역량이 다소 부족하거나 심리적 갈등 및 의견 차이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로서 자신의 현재 상황과 여건을 점검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실천함으로써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단, 깨뜨려라 방식에 비해서 개인의 사고, 인식 변화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변현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신과 주위 여건의 적절한 조율과 타협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면은 개인적 유형 중에서 하위 변이는 깨뜨려라 보다는 넘어서라에서는 좀 더 많습니다. 5가지 하위 변이 있는데 자기 효능감, 자아 존중감, 성격이나 성향, 학습이나 성적, 신체적 조건 이렇게 5가지의 하위 변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자기 효능감을 들어서 내가 무엇이 되어도 잘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 자아 존중감에서 나 같은 애가 그런 일 할 수 있을까? 성격 성향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직업은 활달한 성격이어야 하는데 나는 너무 소심해서 어쩌지? 학습 성적 부분에서 무엇이 되려면 성적이 좋아야 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성적이 안 오르니 정말 고민이야. 신체적인 조건에서 무엇가 되려면 체력이 좋아야 하는데 나는 몸이 너무 약해. 이러한 자기 효능감에 갇혀 있고 자아 존중감에 낮아 있고 성격 성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학습 성적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신체적인 조건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이러한 장애로부터 넘어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는 3가지 하위 요인을 볼 수 있는데 의견 차이, 갈등, 성 역할 고정관념, 또 경제적 문제 이렇게 3가지를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의견 차이나 갈등에서 부모님이 내 꿈을 반대하셔서 너무 속상해 라고 이렇게 고정적인 관념을 갖게 되고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여자는 그 분야에서는 성공하기 어렵다던데 또 남자는 그런 분야에서는 안 된다는데 이러한 관념 경제적인 문제에서 무엇가 가고 싶은데 또 실기를 배울 돈이 없어서 포기해야 할 것 같아. 미리서 부딪혀 보기도 안 하고 미리서 겁을 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기 효능감, 자아 존중감, 성격, 성향, 학습, 성적, 신체적 조건, 또 환경적인 요인인 의견 차이, 갈등, 성 역할 고정관념, 경제적 문제 이러한 것들에 머물러 버리는 것으로부터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바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확인하고 현재 상황을 점검하여서 그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실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고정관념으로부터 넘어서는 작업이다. 이게 바로 장벽을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진로 장벽의 대처 유형 중에 3번째는 돌아가라입니다. 돌아가라. 진로 목표에 비해
개인의 능력 및 태도,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주위의 환경이나 기타 여건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해당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려는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진로 문제를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진로 목표를 재점검하고 다양한 진로 대안을 모색해 보는 방법이 바로 돌아가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유형도 개인적인 유형, 환경적인 유형이 있는데, 개인적인 유형의 하위 변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학습 성적 또는 신체적 조건인데, 예를 들어 보면은 학습이나 성적 부분에서 내 꿈은 무엇이라서 무엇 회사에 가야 되는데 당장 사원 입사 지원서를 써야 하지만 성적이 택도 없이 부족해서 고민이야.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신체적인 조건, 내가 무엇이 되려고 하면은 키가 적어도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나는 키가 거기에 비해서 모자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으로 보면은 의견 차이나 갈등, 또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데, 의견 차이 갈등의 예를 들면은 대학원에 가서 원하는 것을 좀 더 공부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너무 심하게 반대하셔. 또 경제적인 문제 예를 들어보면 음악을 계속 하려면은 돈을 못 벌 텐데 부모님이 돈을 거의 벌지 못해서 우리 가족 생계를 내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데 음악을 좀 더 할 수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장벽이죠. 이런 유형의 경우에는 자신이 원하는 진로 목표와 현재 자신의 능력, 역량, 환경 및 조건 등 간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함을 인식시키고 이를 단기간에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필요한 경우에 진로 목표를 변경하거나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 계획해 보도록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진로 목표를 이루는 다양한 경로와 방법은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장기간에 걸쳐 궁극적으로는 원하는 진로 목표를 이루고자 할 때는 진로 노드맵 기법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진로 목표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당초 목표했던 직업이 속한 분야, 그 관련 직업을 탐색하여서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다. 이게 바로 뭐냐? 진로 장벽을 대처하는 방법 중에 돌아가라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진로 장벽 대처 유형 중에는 돌아서라가 있습니다.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과 돌아서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돌아가라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장기 계획을 세우고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은, 돌아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 이 유형은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은 비현실적인 진로 목표를 정해놓고 그 꿈을 이룰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를 말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데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진로 장벽 요인 자체가 자신이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다른 데에서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장벽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의 진로 목표가 비현실적임을 인식하고 진로 목표를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개인적인 유형에 있어서 하위 변이 중에 보면은 성별, 국적 등 변경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요인에 처해 있을 때, 예를 들어 보면은 저는 FBI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FBI가 되려면 미국 국적이어야 한다는데요. 저는 꼭 FBI가 되고 싶은데 어쩌죠? 그런데 나는 미국 국적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때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가능성이 희박한 것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루겠다고, 그것을 진행하겠다고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은 그 진로 장벽이 깨어지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환경적인 요인 중에 하위 변이를 보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입문 기회가 극히 제한적인 직업. 예를 들어 보면은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유엔 사무총장이 될 겁니다. 그거 아니면 다른 직업은 한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100년 안에 대한민국에서 다시 유엔 사무총장이 나오길 힘들다는데요. 어쩌면 좋죠? 그럼 100년 안에 다시 나오기 힘들다는데도 나는 유엔 사무총장이 되겠다고 고집 부리고 있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일이 실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불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유형의 경우에 자신이 원하는 진로 목표가 현재 자신의 상황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즉 비현실적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현실 가능하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해당 진로 목표를 갖게 되는 동기와 이유를 파악해 보고 관련 직업과 분야를 다시 재탐색해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로 장벽에 대한 그 대처 방법은 깨뜨리는 방법, 넘어서는 방법, 돌아가는 방법, 돌아서는 방법, 이러한 이 대처 유형들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학생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앞에 어떤 그 진로의 장벽이 있다고 하면은 이 네 가지의 대처 방법을 가지고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깨뜨려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넘어서야 할 상황인지, 돌아가야 하는 상황인지, 돌아서야 하는 상황인지를 잘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점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적성 또는 성격 유형, 흥미도, 직업 가치관, 또 희망 직업,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 그리고 또 검사했던 거, 또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전공 분야, 또 내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격증, 또 내 인성, 또 내 가치관, 내적 가치관, 외적 가치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보면서 나를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나를 점검해서 내가 원하는 그 진로를 가는데 어떤 부분이 장벽이 되고 있는가, 그 장벽을 내가 직접 깨뜨릴 수 있는가, 아니면 돌아서야 하는, 넘어가야 하는가, 돌아서야 하는가, 완전히 돌아가야 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진로 장벽 긍정적 작용을 보겠습니다. 진로 장벽 및 갈등 요인은 진로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은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진로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목표를 향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로 장벽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명확한 진로 목표와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꾸준하게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의 진로 장벽 요인이 어떤 것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한 3가지 나의 진로 장벽 요인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진로를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이 장벽이 있는가, 어떤 학력이 장벽이 있는가, 또는 어떤 자격증이 장벽이 있는가, 어떤 전공한 것에 대한 것이 장벽이 있는가, 또는 어떤 경제적인 뒷받침의 문제가 장벽이 있는가, 또는 신체적인 어떤 부분이 내 진로에 장벽이 있는가, 이렇게 한번 나름대로 여러분의 진로 장벽 요인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정리를 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2번째는 그 진로 장벽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우리가 방금 그 4가지 유형을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 진로 장벽을 한 3가지를 정리를 해 놓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진로 장벽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그 대처하는 방법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4가지로 한번 유형을 보자라는 거예요. 어떤 유형이 있죠?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것이 가능한가? 넘어가야 할 수 있는 것인가? 돌아서야 하는 것인가? 돌아가야 하는 것인가? 어떤 것을 가지고 내 이 진로의 방해에 대한 것을 대처할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이 대처 유형을 먼저 이해를 했으면 마지막 3번째 가장 중요한 게 진로 장벽 대처 방안을 세우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방안을 세우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 진로 방향에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어렵다 그러는데 내가 그것을 꼭 하고 싶다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내 신체적인 조건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또 어떤 전공의 문제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전공의 문제를 바꿀 수 있으면 전공의 문제를 바꾸는 것이죠. 또 자격증 문제 때문에 내 진로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은 그 자격증을 기간을 정하고 도전하게 되는 것이죠. 내 어떤 인성의 문제가 진로 장벽에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그걸 대처하는데 인성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이걸 구체적으로 진로 장벽 대처 방안을 세워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나의 진로 장벽 자가 점검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나를 점검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객관화되어져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자가 점검 것을 해보는 것이죠. 오늘 그 진로 장벽 자가 점검은 45문항이 있는데요. 이 45문항을 4점 척도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내가 항목에 주어진 거에 대한 내 반응으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면 1번, 1점이죠. 두 번째 그 항목에 대한 거의 그렇지 않다. 2점. 대체로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 이렇게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제 검사 분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1번 문항부터 45번 문항까지 제가 하나하나 읽어 드릴 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면 1번 1점이에요. 거의 그렇지 않다 그러면 2번 2점이에요. 대체로 그렇다 그러면 3번 3점이에요. 매우 그렇다 그러면 4점. 이 4점 척도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이 빨리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1번, 나는 우유부단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기가 어렵다. 전혀 그렇지 않다면 1번, 거의 그렇지 않다면 2번, 대체로 그렇다 하면 3번, 매우 그렇다면 4번입니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번, 나는 인간관계가 좁은 편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나는 인간관계가 좁은 편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전혀 그렇지 않다 1번, 거의 그렇지 않다 2번, 대체로 그렇다 3번, 매우 그렇다 4번입니다. 3번 문항, 앞으로 나의 진로는 부모님의 반대나 간섭으로 인해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앞으로 나의 진로는 부모님의 반대나 간섭으로 인해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번, 거의 그렇지 않다 2번, 대체로 그렇다 3번, 매우 그렇다 4번입니다. 4번, 네 번째 문항, 나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잘 모르겠다. 전혀 그렇지 않다 1번, 거의 그렇지 않다 2번, 대체로 그렇다 3번, 매우 그렇다 4번입니다. 5번 문항, 앞으로 내가 선택한 직업에 종사할 때 그 일이 점차 지루해질 것이다. 앞으로 내가 선택한 직업에 종사할 때 그 일이 점차 지루해질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1번, 거의 그렇지 않다 2번, 대체로 그렇다 3번, 매우 그렇다 4번입니다. 여섯 번째 문항입니다.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때문에 나의 취업은 영향을 많이 받는다.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때문에 나의 취업은 영향을 많이 받는다. 7번 문항, 내가 원하는 진로와 목표의 성취를 위해 필요한 경제적인 지원이 부족하다. 내가 원하는 진로와 목표의 성취를 위해 필요한 경제적인 지원이 부족하다. 8번 문항,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에는 나의 신체적 조건이 나쁘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에는 나의 신체적 조건이 나쁘다. 9번 문항, 나는 나이 때문에 진로에 대한 결정을 빨리 내려야 한다. 나는 나이 때문에 진로에 대한 결정을 빨리 내려야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1번, 거의 그렇지 않다 2번, 대체로 그렇다 3번, 매우 그렇다 4번입니다. 10번 문항,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습득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습득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11번 문항, 나는 일하는데 필요한 주장성이 부족하다. 나는 일하는데 필요한 주장성이 부족하다. 12번 문항, 나는 직장 생활에서 일과 관련된 어려움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더 클 것이다. 나는 직장 생활에서 일과 관련된 어려움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더 클 것이다. 13번 문항, 나는 부모님이나 이성 친구가 나의 진로 선택을 좋아하지 않을까봐 걱정된다. 14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15번, 앞으로 내가 선택한 직업에 종사할 때 그 일에 흥미가 점점 없어질 것 같다. 16번, 나는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막연한 불안함이 있다. 17번, 돈을 빨리 많이 벌어서 가정 형편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18번, 나는 건강 때문에 직업 선택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19번, 나는 나이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할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한다. 20번, 나는 좋지 않는 성적 때문에 취업하기 어려울 것이다. 21번, 나는 무엇인가를 결정 내리고 난 후 그 결정에 대해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22번, 나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 쉬울 것이다. 23번,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진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진로를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24번. 나는 여러 가지 직업 분야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25번. 나는 흥미 있는 일이나 선택하고 싶은 직업이 없다. 26번. 나는 앞으로 내가 원하는 진로를 갖지 못할까 봐 불안하다. 27번.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다. 28번. 신체적인 열등감이 나의 직업 선택이나 계획에 영향을 준다. 29번. 나는 나이 때문에 진로에 있어서 남들에게 뒤처질까 봐 걱정이 된다. 30번. 나는 취업이 잘 안 될 것이다. 31번. 나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렵다. 32번. 나는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할 때 동료들과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33번. 나는 부모님이나 집안의 기대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34번. 내가 잘 할 수 있는 직업 분야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 35번. 내가 지금 흥미를 갖고 있는 일은 시간이 흐르면 바뀔 것이다. 36번. 경기 불황으로 인해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나의 취업에 영향을 준다. 37번. 경제적 문제로 인해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다. 38번. 나는 신체적인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 39번. 나는 나이 때문에 진로를 계획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어 지장을 받을 것이다. 40번. 나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피하고 싶다. 41번. 나는 무슨 일을 하려면 몹시 긴장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42번.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도 직업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43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교육 등에 대한 자료 얻기가 어렵다. 마지막 45번. 나는 앞으로의 진로 선택에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나의 진로 장벽 자가점검 45번까지의 문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자가점검은 김은영 씨가 검사하신 한국대학생 진로 탐색 장애 검사 KCBI에서 있는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이 45번까지의 문항을 여러분들이 4가지 중에 4점 척도로 진행한다고 그랬죠. 각 문항마다 전혀 그렇지 않다면은 1번 1점, 거의 그렇지 않다 그러면 2점, 2번, 또 대체로 그렇다 그러면 3번 3점, 4번 매우 그렇다 그러면 4번 4점, 이렇게 각 그 4점 척도로 이 문항을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마지막 이 45 문항을 여러분들이 각각 그 점수 표시를 해놓고 나서 여러분의 이제 이 검사 분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나의 진로 장벽 자가 점검을 해 보았는데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는가에 대한 것을 보는데, 첫째 검사 분석표 중에 하위 요인을 보면은 대인 관계의 어려움, 둘째 자기 명확성 부족, 셋째 경제적 어려움, 넷째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다섯째 직업 정보 부족, 여섯째 나이 문제, 일곱째 신체적 열등감, 여덟째 흥미 부족, 아홉 번째 미래 불안.
10번째 진로 장벽. 이렇게 이 45 문항에서 하위 요인들을 10가지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10가지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문항에서 찾아서 점수를 여러분들이 매겨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점수를 한번 정리를 해 보시면서 내가 어느 점수 구간에 있는가, 내가 그걸 얼마만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점수가 높을수록 어떻게 했어요? 점수가 높을수록 내가 그 하위 문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벽을 갖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대인 관계의 어려움은 문항 중에 문항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2번, 12번, 22번, 32번, 41번입니다. 5문항이죠. 이 점수 구간은 5점부터 20점 사이가 될 테인데 이 2번, 12번, 22번, 32번, 41번을 여러분이 체크한 그 점수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총점을. 두 번째, 자기 명확성 부족에 대한 문항은 1번, 10번, 11번, 20번, 21번, 31번, 40번. 1번, 10번, 11번, 20번, 21번, 31번, 40번 7문항인데 이 점수 구간은 7점부터 28점까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의 점수가 나올 거고요. 총점을 매겨 보시고요. 세 번째, 경제적 어려움에 해당되는 문항은 7번, 17번, 27번, 37번, 45번입니다. 5문항이고 가장 작은 점수는 5점, 가장 높은 점수는 20점까지 될 겁니다. 그 총점을 적어 보시고요. 네 번째로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문제. 문항은 3번, 13번, 23번, 33번, 42번 이렇게 5문항입니다. 점수 구간은 5점부터 20점까지 나올 겁니다. 여기 총점을 먹여 보시고요. 5번째로 직업 정보 부족에 대한 문항은 4번, 14번, 24번, 34번, 43번 이렇게 5문항입니다. 5점부터 20점 사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점수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6번째, 나이 문제에 대한 거. 문항은 9번, 19번, 29번, 39번 이게 4문항입니다. 4점부터 16점까지인데 여러분 점수를 적어 보시고요. 7번째, 신체적인 열등감에 대한 문항은 8번, 18번, 28번, 38번 이렇게 4문항인데 점수 구간은 4점부터 16점인데 여러분의 점수를 한번 적어 보시기 바라고요. 8번째, 흥미 부족에 대한 문항은 5번, 15번, 25번, 35번입니다. 4문항. 점수 구간은 4점부터 16점인데 여러분의 점수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9번째, 미래 불안에 대한 거. 6번, 16번, 26번, 30번, 36번, 44번 이렇게 6문항인데 점수 구간은 6점부터 24점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점수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총체적으로 총 점수를 진로 장벽에 대한 건데 문항서는 45점입니다. 점수 구간은 여러분의 진로 장벽의 점수 구간은 45점부터 180점까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45점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아마 180점대까지 가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45점에서 180점 사이에 여러분들의 점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검사 분석을 해서 과연 내가 지금 진로 장벽에 어떤 것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대인 관계의 어려움인가, 자기 명확성 부족인가, 경제적 어려움인가,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의 어려움인가, 직업 정보가 부족한 것 때문인가, 나이 문제인가, 신체적 열등감 때문인가,
흥미가 부족한 것인가, 미래가 부족한 것인가, 이것을 이 45만 5 문항을 통해서 여러분이 체크한 것을 가지고 나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나의 진로 장벽. 그래서 그것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내가 고칠 수 있는 것,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객관적으로 여러분을 점검을 해서 좋은 그런 여러분의 진로 장벽은 해소되고 여러분의 원하는 진로가 나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